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중국보다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JD 부자연구소 5기를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12월 21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부동산 강의와 주식 강의를 이제 모집하고 있으니까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니면 이 파일 밑에 그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을 따라가셔도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부양책 기대 연준 매입 동결 주가 혼조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이 0.5%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18%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지수는 0.15% 하락했습니다. 모두 0%대 상승과 하락이 있었으니까 평범한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시장은 큰 이슈가 없었다는 뜻이고요. 큰 이슈가 많으면 주가의 등락폭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이런 그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기회도 있지만 위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미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공포를 더 느끼기 때문에 떨어지면 팔면서 손실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0%대로 상승과 하락이 있는 시장이 개미들에게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큰 시장은 개미들에게는 지옥과 같죠. 메인 이슈입니다. 경기 부양책과 연준인데요. 페드의 깜짝 쇼는 없었다.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페드는 채권 매입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매입 확대나 편입물 변경 등의 조치는 없었다. 다만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경기 회복 부진 시 추가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연준에게는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장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연준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추가로 채권 매입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시장이 심리만 안정시켜주는 그 이상의 이하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준이 YCC를 발표할 시점도 아니었죠. 물론 시장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부양책은 빠르면 오늘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부양책 합의에 근접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양측의 견해차가 큰 사안인 지방정부 지원과 책임 보호 조항을 제외하는 반면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급 방안은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현금 주는 건 괜찮은데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통과를 안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지급 규모는 1인당 1200달러보다는 적은 6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협상 타결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니까 공화당도 타결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뭐 민주당은 이제 뭐 당연하고, 이번 경기부양책은 주가에 다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경기부양책 통과가 안 된다면 큰 폭의 하락만 있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없습니다. 결론, 모두 예상한 결과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대 상승이 일어났고요. 이런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테슬라 S&P 500 지수 편입 이슈는 끝났는가 라는 건데요. 이번 이제 금요일이 끝난 후 테슬라의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금요일까지는 테슬라가 오르고 빅테크가 빠지는 형국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테슬라는 이틀 연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이 어저께 5%대 큰 폭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테슬라가 빠지고 빅테크의 상승이 일어난다면 금요일이 아니라 이틀 전서부터 테슬라의 S&P 500 편입 이슈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월요일에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선반영한다는 입장에서 테슬라의 S&P 500 이슈는 소멸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실적으로 주가를 받쳐줘야 합니다. 반면에 지루하게 이어졌던 빅테크의 횡보는 금요일 이후 테슬라의 S&P 500 편입으로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오늘과 내일 테슬라와 빅테크의 주가를 지켜보면서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고요. 매크로 이슈입니다. 지금은 중국보다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사 이슈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횡보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9월 7일 3,450포인트를 기록하고 아직도 전 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의 S&P 500, 다우지수, 러셀 2000 등은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흔들리는 중국 반도체 자립 칭화윤이 2,200원 못 갚았다. 이제 얼마 전에 난 기사죠. 그래서 이제 칭화윤이라는 기업이 디폴트를 선언을 했다는 얘기인데, 칭화윤이 그룹은 중국의 중국 제조 2025로 밀어주는 첨단 반도체 제조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디폴트가 났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디폴트가 난 건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중국에게 SOS를 쳤습니다. 미국이 어려우니까 중국이 대신해서 내수를 부양해서 세계 경기를 떠받쳐 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중국의 회사채 규모가 300%를 넘는 부실 덩어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85년 미국은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에게 엔고를 주문했고요. 엔고가 늦자 일본은 수출이 잘 안 되었고 할 수 없이 내수를 살려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엔고는 일본의 주가와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냈고 이후 잃어버린 20년에 빠지면서 일본은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저금리 양적 완화로 주식시장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 강남의 부동산도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으로 전 세계 자산시장이 크게 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유동성은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신흥국들은 달러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빚이 많은 일부의 나라들은 디폴트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디폴트를 겪거나 외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미국 이외의 나라들입니다. 미국 내부 사정에 따라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미국의 연준이 할 일이기 때문이죠. 중국도 이 시기를 구조조정을 안 하고 양적 완화를 했다가는 나중에 미국의 고금리에 일본처럼 양털깎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도 이후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 피해가 가장 적은 데다가 의료용품 등을 비롯한 제조업 수출로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행을 가지 못해서 여행 수지 적자 때문에 경상 수지 적자가 2020년에 경상 수지가 2020년에 적자로 갈 것이 흑자로 가고 있습니다. 천우신조죠. 그런데 중국의 주가는 왜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중국 정부도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금리를 죄고 있고 국영기업에 디폴트를 시키면서 시장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줄까? 지금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기업 부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중국이 내수를 살리려고 저금리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경기를 확정시켰다고 치면 미국이 기초체력을 회복을 하고 미중 무역 전쟁을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때는 중국의 기업들이 높아진 달러비 채무를 갚지 못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하는 이 시점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기업의 회사채를 줄일 적기라는 것이죠. 그 여파로 높은 금리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은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현재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당연히 미국이죠. 팬데믹으로 수십만 명이 코로나에 걸리고 죽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더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주식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돈을 더 많이 풀어준 놈에게 배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은 경제 지표가 안 나오면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주가가 더 오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래를 대비해서 구조조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유동성이 막힌 형국입니다. 결론은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가져간다.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린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두 번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의 칼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라는 거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 주식을 판 가격보다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을 때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금은 중국보다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주돈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8만에서 계속 멈춰져 있는데요. 혹시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